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다면 향후 집회까지 생각해볼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임대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는 아무 대답 없어 피해자들은 암담할 뿐입니다. 경산시에서는 얼마 전 다세대 주택에 피해 금액은 총 10억이 넘는데 가해 임대인을 향한 고소가 이루어진 세대는 5세대라 약 4세대가 지금 전세 사기 혐의로 가해 임대인은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다세대 주택의 근저당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현재 임대인들은 보증금들을 준다고 하지만 실감 끌기용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은 잠적을 하고 저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본 바 거의 다 건축업자나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일이 많으며 여러 건물의 갭투자 형식의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편취한 행위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으며 2030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과 전세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화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의 특성과 패턴을 공공기관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희 실소유주의 집주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떠들어댄다고 해도 아무 죄의식 없이 꾸준히 직장생활 잘하고 캠핑과 취미생활을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무섭고 상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탓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이 짜고 치면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 현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이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한 이유는 부동산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당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전문 지식이 풍부하면 공인중개사를 하지 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비를 주며 중개를 맡깁니까?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현재 저희는 여러 단체와 정당의 도움을 받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를 도와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 누구든 협력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는 터졌다 하면 100억, 200억이 넘어갑니다. 경산에서도 잠정적으로 추산해본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와중에는 이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전세 사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이 법이, 지금 있는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경산대책위는 피해자들을 적극 취합하고 이것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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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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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 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경산은 조금 늦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미 꾸려져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지역도 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우리 대책위 발족을 축하하며 부산 상황을 함께 부산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신상현 부산 대책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발족식을 솔직히 축하도 못 하겠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이 왜 이런 발족식을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저희 피해자들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저희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치지 않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이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라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이 상황은 다름이 없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부터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산에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전 부산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탓이 아니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경산 피해자분들도 본인들의 탓이 아닙니다. 부디 본인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피해자분들이 모이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하는 노력을, 그리고 이 피해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송사의 요청이 계속 구호를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자,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제 우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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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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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다소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다소 생각이 좀 짧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축하할 일인가? 부산위원장님 말씀처럼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도 못할 판에 이런 대책위까지 만들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축하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예정되지 않았던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발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책위에서 오셨습니다. 전국대책위 하정희 공동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많은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하정희입니다. 사실 경산에서 전세사기 터졌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터지지 않은 곳을 찾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전세 사기가 단순 사인 간의 거래이고 다른 사기와의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의 판을 깔아준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어떻게 사인 간의 거래가, 단순 사인 간의 거래가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가 있나요?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안 터지고 왜 지금 요 근래 1, 2년 사이에 이런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죠? 서민형 주거 형태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대출 늘려주고 정부가 보증 서줄 때는 언제고, 이런 지금 전세 정책의 잘못된 허술함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게 바로 지금의 전세 사기입니다. 코인 거래를 정부가 만들었나요? 보이스피싱을 정부가 허가했나요? 전세 계약은 국민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정당한 거래를, 정당한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그 거래 안에서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정부가 이런 정부의 그 정당한 거래 안에서 사고가 났으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이 법이 정말 피해자들을 구하는 법이었다면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을까요?
과장 광고 같은 그런 보험 광고 같은 눈속임에 불과한 특별법이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법이 속히 통과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뜻밖의 찾아주셨습니다. 전국에 우리 피해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현재까지 취합하기로는 전국에 10,000여 세대 이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이 일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는 더 이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포기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더 큰 피해가 나와야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렵게 결심하시고 이 자리에 나서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경산의 피해자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성함도 모르고 오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이자 경산대책위원회 석진미 공동위원장님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박세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대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자는 다 다르게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부 전세를 받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희 임대인과 관련된 건물들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은 수십억에 달합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누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는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히 돈 버는 청년들,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알아본 결과 다 한 통 속이었다는 것과 물론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도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실제 명의자는 바지 임대인과 같이 공모한 모 건축업자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알고도 같이 공모하였고 저희 피 같은 보증금을 가로채어 갔습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오로지 본인들이 먹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알아본 결과 모든 재산들은 친인척 명의로 다 돌려놓은 듯하고 세입자들에게 사죄는커녕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세입자들 연락은 차단되어 있으며 회피하고 오히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잠적 상태입니다. 저는 아픈 몸 이끌고 첫 사회생활로 모은 돈과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온 집입니다. 모은 돈을 다 잃는 것도 모자라 은행에 빚까지 떠안게 생겼고 전세 사기라는 것이 경산에서 일어날 줄도 몰랐습니다. 현재 집은 수도세뿐만 아니라 공동전기료도 내지 않아 단수와 공용전기 중단까지 당하기 직전입니다. 찾지 못할 돈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혼자 자책하며 잘못은 가해자들이 하였지만 현실은 정신적 피폐뿐만 아니라 몸이 피폐해지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보증금 회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 빚을 어떻게 떠안고 살아갈 것이며 오로지 가해자들에게만 좋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산시에 말하겠습니다.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게 경산 시민들이 불안감을 안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늘어가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보면 이 많은 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피해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많은 피해자들은 경산시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한 시민으로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디 피해자들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산은 피해자들만 가득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부디 희망을 잃지 않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가장입니다. 결혼 전 그 이사 계획이 있어 그 임대인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알아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범인 관리자, 공인 중개사인 관리자의 아들 외 가족 및 친구들의 만행으로 인해 곧 이루어질 결혼식과 결혼 생활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매일 걱정을 하며 심지어 곧 있을 결혼식 자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차차 준비해왔던 우리 가족의 생활이 전세 사기로 인해 큰 불행을 얻을까 두려운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온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온 몸과 마음이 지치고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마음 편히 생활하고 피해자들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지금 하는 이 발언을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각자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에 대한 구제 방안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릴 새로운 우리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제발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피해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연령대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아직 열심히 공부해야 할 청년, 그리고 새로운 또 삶을 출발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가해자는 돈으로 장난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해자분들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젊디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큰 무거운 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반드시 우리 정부와 국회, 정치권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결심해 주신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제 후회수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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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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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구제 후회수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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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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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산대책위원회 발족. 정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제정되고 반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과 관련 지원 대책을 시행한 후 문제점을 점검하여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은커녕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 인정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선구제 후 회수를 포함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달 말이면 그 기한도 다 채워 다시 국토부로 넘어올 상황이다.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고 제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사위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급선무는 우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지역 경산에서도 다수의 피해가 발견되고 있다. 80여억 원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추후 더 취합되면 그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피해자는 고스란히 덮어쓰게 된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투잡 쓰리잡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관심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경산대책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로부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전세 사기라는 범죄가 발 디딜 수 없게끔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2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1도. 하루빨리 이 대책위원회가 해산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피해자들이 구제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분들, 그리고 그 첫 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가야지 부담, 짐을 안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정부와 여당, 국회, 정치권들이 충분히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해자분들이 집단 고소장을 경산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접수하실 분들은 우리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분들 다 같이 데리고 와요. 피해자분들 다 같이. 오늘 참가하신 피해자분들은 다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경찰서 안쪽으로 갈 거니까 같이 따라 이동해 주시면 돼요. 앞에 진보당 경산시 위원장님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 접수장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 그러면 오늘 일단은 접수하기로 하고요. 추후에 다시 받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위임장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몰랐으니까. 그 부분 안에 들어서 말씀하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수사 절차상 네. 그 뭐 안에 들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위임장하고 그 사람의 신분증이 일단 알겠어요. 그 절차는 저희들 듣고 오늘 이제 언론사들 방송사가 있으니까 그 지금은 원래 고정 접수 형태는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신은 직접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시면 되고 네. 직접 아니야 오셔도 이게 하면 뭐 되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그 피해자들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혼자 하니까 네. 그래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여기 다 같이 들어가면 아니 다는 너무- 아니고 여기 너무 혼자 하니까 네, 피해자분들만 예, 들어가셔야 피해자 돼요. 몇 분이세요? 한 지금? 10명 안 돼요 지금. 10명 안 되시면 네. 우선은 좀 분리를 좀 하시죠, 현재로서는. 자, 우리 피해자분들만 따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 정도니까 이거 같이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저 안에 좁아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 거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다 보고 앞에 판단할게요. 계셔가지고 예. 보상 두 분이나 세 분씩 집단으로 보니까는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접수하는 걸 하고 추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거는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가시면 일단 가져오시면 됐죠. 가져오시고 아니 방공서를 줄지어서 상담이 안 된다 없습니다. 하면은 아니 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혼자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혼자 받은 가서- 말도 원래 해야 되는 네, 일이지 가서 판단할게요. 일이지 않습니까? 안 한다 소리 안 했잖아요. 가시죠 그냥. 예, 예. 접수 들어가면 되지. 애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정이 같이 들어와 같이. 아이 신상원 씨도 같이 들어와. 잠시만요. 기자인 척. 들어가시면 안절자는 있기 때문에